네, 오늘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우울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 우울을 제외하고 슬픔이나 뭐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은 상담이나 명상 여러 가지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감정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좋아질 수 있다. 그 감정을 나의 내면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또는 나를 인정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당하고요. 근데 우울이라는 감정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불안, 뭐 두려움,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그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또는 미해결 과제가 끝났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울이라는 감정은 그런 식으로 감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울이라는 기제는 조금 다른데요. 그 기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 인지치료적으로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또 내가 인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또는 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이거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핵심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희망 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인지 삼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 대한 평가 또는 내 주변에 대한 평가, 주변의 환경,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미래에 대한 평가가 인지적으로 딱 안 좋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우울로 툭 빠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탁 꺾였을 때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괴로운 거는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무너지냐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미래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대 없음, 희망 없음으로 인지가 딱 바뀌는 순간 우울로 툭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빠지는 프로세스는 되게 잦은 실패 경험, 또 내가 나의 기준 대비해서 계속 이제 실수나 실패를 한 경우에 그렇게 이제 희망 없음으로 가는데요. 이 세 번째 희망 없음이라는 것이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땐 우울증의 되게 핵심 주제예요. 그럼 이제 그 원인이 희망 없음이고 지속된 이제 실패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복 지침서를 아무리 봐도 행복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납득도 되고 되게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일어나서 감사해라 뭐 어쨌든 왼쪽 팔이 다치면 오른쪽 팔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라 뭐 이런 그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공 체험이 있어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내가 나하고 한 약속을 하나 지킨다든지. 근데 이제 대부분 우울증이신 분들이 또 목표를 잡으라고 하면 굉장히 큰 목표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내가 만약에 우울증이 싹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당장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큰 목표, 막 해외여행을 갈 것 같다고 얘기하신다든지, 갑자기 내가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것 같다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세요. 물론 괜찮은데, 목표는 그렇게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표를 높게 잡는다는 거는 제가 갑자기 지금 제 몸 상태에서 내가 딱 6개월 만에 가수 김종국 씨 있잖아요. 그분처럼 내가 몸을 멋지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표는 굉장히 높죠. 근데 그 목표는 높기 때문에 거의 한 6개월이 아니라 한 1년, 2년 해도 안 되겠죠. 거의 한 5년 정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제 몸 상태에서는. 그럼 5년 후에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저 뒤에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운동 강도는 엄청날 거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보상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럼 처벌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what the hell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행동주의에서 what the hell effect라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갑자기 막 식단 조절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일 정도 막 식단을 엄청 잘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입이 터져버려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 딱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더 이제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그런 안 좋은 일에 탐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번 생은 글렀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왔다 헬로 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목표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조그만 거라도 100% 성공 가능한 계획으로 끊어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굉장히 낮춰야 되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성공학 책에 많이 나오는 이불 개기 이게 대표적인 아주 간단하게 100% 성공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가능하려면 결과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나하고 약속이 영어 단어를 한 50개만 한 10개만 외우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10개를 외웠는데 그 다음 되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나 또 실패했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행위 자체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외우는 그 행동을 하면 성공. 이건 또 100% 성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공 체험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들과 점점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기대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은 단순히 내가 감정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에서 내가 아주 간단한 거라도 성공 체험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팅해서 달성해 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